안녕하세요. 오늘은 찍어야지 하고 계속 미루고 있었던 라섹 수술 후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사실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찍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이렇게 준비도 없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는 라섹 수술을 한지 이제 3개월이 지났고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잘 회복이 되었고 너무 눈도 잘 보이고 더 이상 렌즈를 끼지 않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적은데요. 근데 이제 아직 회복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과 조금 불편한 점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렌즈를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부터 투명 렌즈를 끼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가끔 서클 렌즈, 그때 한참 아큐브 디파인 그런 게 이제 나왔을 때일 거예요. 이제 그런 거와 투명을 번갈아 가면서 꼈던 것 같아요. 렌즈를 계속 착용했고 20살이 넘고도 계속 착용을 했고 그때는 거의 서클 렌즈를 주로 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꼈죠? 계속 꼈죠.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계속 이제 렌즈를 착용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악기를 전공하잖아요. 악보를 계속 봐야 되는데 눈이 너무 피로한 거예요. 눈이 너무 건조하고 피로하고 렌즈를 더 이상 끼고 싶지 않다. 렌즈를 끼고 밖에 나갔다 오면은 이제 집에 오자마자 렌즈부터 막 빼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라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라섹 수술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아프다고 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스마일 라식을 하려고 이제 안과를 예약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요. 이제 굉장히 한 2시간, 3시간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데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라식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라식 수술뿐만 아니라 당연히 스마일 라식도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된 이유에는 첫 번째, 너무 눈이 나쁘다 였어요. 저는 이제 고도근시였거든요. 한쪽이 마이너스 6.5, 한쪽이 마이너스 8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실 라식이나 스마일 라식을 하면 좋지 않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각막이 너무 얇아져 있다. 오랜 기간 렌즈를 착용했기 때문에 각막이 너무 얇다 이거예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만족스럽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렌즈 삽입 수술은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렌즈를 삽입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렌즈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저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좁은데 억지로 렌즈를 삽입할 시에는 이제 서서히 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라섹 수술밖에 없고 이마저도 각막이 너무 얇기 때문에 정말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정말 겨우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행히 난시나 이런 게 거의 없어서 그냥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병원이 워낙 이제 시력 교정술로는 가장 유명하고 큰 곳이고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장비가 있는 곳이고 또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워낙 중요시 하셔서 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좀 작은 다른 병원에 갔다면 라식 수술을 그냥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안전을 가장 생각했을 때는 제 눈은 라식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럼 연주가 끝나고, 원래는 연주 사이에 스마일 라식은 하루 만에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연주 사이에 하려고 했는데 그럼 다 끝나고 뭐가 없을 때 그때 이제 라섹 수술을 하겠습니다 하고 예약을 하고 라섹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라식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진단을 받고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제 가족한테도 얘기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 동생도 렌즈를 굉장히 오래 꼈거든요. 지금도 끼고 있고. 제 친구들도 렌즈를 거의 다 끼고 다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라식을 할 수 없는지 몰랐다. 당연히 그냥 돈 가져가고 시간이 있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라식도 할 수 있는 눈이 있고 할 수 없는 눈이 있구나. 그걸 진짜 몰랐다고 하면서 제 주변에도 지금 당장 안과 가서 예약을 해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제 동생도 이제 대학교 졸업 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라식 수술을 라섹이든 라식이든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수술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라섹을 하고 나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너무 아프다. 어땠냐면요. 수술은 우선 굉장히 금방 끝났어요. 금방 끝날 거라는 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더 금방 끝났어요. 그냥 한쪽 눈 초를 세주세요. 눈 감지 말라고 하시고 초록 색깔 점 보세요 하신 다음에 눈에 막 뭘 넣으세요. 그럼 눈앞이 뿌얘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초록 색깔 점을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20초 세겠습니다. 20, 19, 18 이런 식으로 해서 끝, 다음 쪽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 양쪽 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난 직후는 아픈 걸 못 느꼈고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요. 마취는 안약으로 했어요.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아픈 걸 느끼지 못했는데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눈이 갑자기 너무 부신 거예요. 제가 선글라스도 끼고 모자도 쓰고 거기에다가 눈이 너무 부셔서 옷까지 이제 뒤집어 쓰고 집에 가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너무 밝은 거예요. 불을 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모든 커튼을 다 치고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침대에 그냥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통증이 시작됐어요. 근데 첫째 날에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는데 저는 원래 아픈 걸 좀 잘 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정도 아픈 정도면 참을 수 있겠다. 이게 내가 참을 수 있는 고통의 최대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정도구나. 오케이, 내가 한번 참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딱 이렇게 자고 있다가 보호 안경을 끼고 잠들었어요. 왜냐면 라섹 수술을 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눈을 비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 안경을 끼고 잠들었고 다음날 이제 사람이 잠에서 깨면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눈을 이렇게 딱 뜨는 동시에 눈을 다리미로 눈알을 지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따갑고 이걸 따갑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냥 너무너무 아팠고 그래서 당장 거울 앞으로 달려가서 눈을 봤는데 눈이 정말 빨갛더라고요. 눈이 빨갛고 눈을 잘 뜨지도 못하겠어. 왜냐하면 너무 밝은 거예요. 분명 집에 불은 다 꺼져 있는데 커튼도 닫혀져 있는데 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요만큼의 불빛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을 완전히 어둡게 해놓고 밥도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나 하는 그런 상태로 식사를 했고요. 저는 남편이 이제 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자취를 하고 계시다면 본가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을 챙겨 먹고 뭐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아픔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고 눈은 거의 뜰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핸드폰을 좀 보려고 연락이 이렇게 오고 하니까 나 어떤 상황이야, 뭐 괜찮아, 아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데 눈을 이렇게 감고 봐요. 근데 잘 안 보여요. 뭔가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겹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신기했던 거는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선명해. 그래서 내가 뭔가 굉장히 깨끗하게 보여요. 이 글씨를 읽을 순 없지만 이 화면 자체가 깨끗하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뿌옇게 보던 게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너무 심심한데 아프고 정말
이거를 얼마나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눈 안에 유리 조각, 굉장히 뜨겁게 달군 유리 조각을 많이 넣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유리 조각이 눈 안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정말 근데 그 정도로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역시 지옥이었습니다.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뭐 3일째부터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글쎄요, 제가 눈이 너무 나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옥을 맛봤습니다. 너무너무 아팠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지내려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오디오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 책 들어봤니? 라는 유튜버 분의 그 셜록 홈즈 시리즈를 거의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었으면 저는 버틸 수 없었어요. 그 4일째 되던 날 너무 아팠어요. 4일째 되던 날도 너무 아팠고, 잠시만 전화가 계속 오네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전화가 계속 오면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4일차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4일차도 너무 아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일차, 4일차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4일차도 너무 아팠고 4일차쯤 되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 아픈 건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져서 나아졌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계속 아픈데, 그 와중에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근데 뭐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으니까 뭐 산책 이런 것도 꿈도 못 꾸고요. 그냥 계속 집안에 선글라스 끼고 블라인드 다 내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 간간히 카카오톡을 켜서 이렇게 실눈으로 카카오톡을 읽어보고 음성 메시지로 답장을 했어요. 음성 메시지로 답장을 했고 그냥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오디오북을 계속 들었고요. 근데 그러고 5일째 되던 날부터 통증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좀 괜찮은 거예요. 아프긴 아픈데 괜찮았어. 그래서 나 이제 이거를 이겨냈구나.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부터 눈을 좀 떴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안경을 끼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죠. 5일차부터 눈을 좀 뜨고 이제 눈을 뜨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제 TV 같은 거는 켜져 있으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집이 이 TV와 거리가 좀 가까운데 TV가 또 너무 커요. 그래서 TV는 보지 못했습니다.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밝아서. 그랬고, 그래도 이제 뭔가 핸드폰도 조금 볼 수 있고 통증도 덜해졌고 하니까 훨씬 살만해졌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씻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일차 되던 날부터는 눈을 좀 뜰 수 있으니까 클렌징 워터,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이제 솜에 묻혀서 얼굴도 좀 닦아주고,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머리도 좀 감고 그랬습니다. 5일차 굉장히 살만했고, 일주일이 되던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보호렌즈를 빼요. 보호렌즈를 끼워주시거든요. 이 보호렌즈는 사실 말이 보호렌즈지 그냥 보기에는 소프트 렌즈랑 똑같아요. 투명 소프트 렌즈랑 똑같아서 그 렌즈 하나를 일주일 동안 끼고 있었는 거예요. 얼마나 건조하겠어요. 그걸 이제 병원 가서 눈 상태를 확인해보고 빼주십니다. 그걸 빼고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는 샤워도 자유롭게 해도 되고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정말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너무 행복했는데, 다음날 눈을 떴는데 눈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더니 눈이 정말 새빨개져 있는 거예요. 수술했을 때도 이렇게 빨갛진 않았어. 정말 완전 토끼눈처럼 새빨개져 있어서 너무 놀라서 그때가 오전 6시 반 막 이랬는데, 병원이 이제 열자마자 8시에 맞춰서 바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보호렌즈를 빼기 전에 이제 확인해봤을 때 눈이 이제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게 이제 잘 보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리고 제 수술을 해줬던 그 선생님께서 그때는 안 계셨고 다른 선생님이 이제 보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렌즈를 덜 아물었는데 뺀 거죠. 한쪽만.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을 뺀다 한쪽만 덜 아물었던 거예요. 눈이 더 나빴던 쪽이.
그래서 그쪽만 다시 보호렌즈를 착용했습니다. 그쪽을 다시 보호렌즈를 착용하고 거의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눈은 점점 잘 보이고 눈은 지금보다 더 잘 보였어요. 그때는 진짜 이상하리치만큼 너무 잘 보였어요. 뭔가 너무 쨍하고 이렇게 나무를 봐도 여기서 보는데도 나뭇잎 사이사이 그 결까지 보이고 정말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건 이제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각막을 다 깎아내서 너무 깎아낸 상태여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보호렌즈를 다시 끼고 2주를 보냈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제 한 렌즈를 오랫동안 끼고 있으려니까 눈이 너무 건조했고 그 점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섹을 하면 자외선을 보면 안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자외선이랑 이제 라섹을 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자외선이랑 그 눈비빔 그 2개만 조심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컴퓨터 같은 거는 너무 오래 보지 않으면 된다. 30분 보고 쉬어주고 30분 보고 쉬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30분 보고 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 30분 컴퓨터를 보면 쉴 수밖에 없었어. 그랬고 이제 안약을 넣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4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약을 또 난양마다 하루에 2번, 하루에 4번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었고 또 한 안약을 넣으면 그 다음 안약을 넣는 데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전에 넣은 안약이 씻겨져 나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번거로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람을 맞춰놓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달 차, 그리고 2달 차, 3달 차 이렇게 병원에 계속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저는 자외선 아래에서 이제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다녔었고 3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열심히 끼고 다녔었고 지금도 자외선이 센 날은 끼고 나갑니다. 이제 자외선이 없고 이제 흐리고 비 오고 이런 날은 안 끼고요. 이제 선글라스를 잘 끼고 다녔기 때문에 각막 혼탁이라던가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그 시력이 아직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은 있어요. 뭔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엔 굉장히 잘 보이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날에는 시력이 약간 나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편이 왔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탄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안녕.